혹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품격이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말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나죠. 오늘은 진짜 귀티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표현들을 익히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더 세련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영상에 앞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매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일상 표현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와 안부를 묻는 대화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하죠.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는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라고 말하죠. 이렇게 상대방의 안녕을 구체적으로 묻는 표현은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잘 지내세요? 보다는 건강하게, 평안하게라는 수식어를 넣으면 더욱 따뜻하고 정중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대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깊이 감사드려요. 마음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천천히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이나 깊이 같은 부사를 넣으면 감정의 깊이가 전달됩니다. 거절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품격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안 돼요, 싫어요, 못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죄송하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 라고 표현해 보세요. 거절할 때야말로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는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라고 시작하는 대신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개인적인 견해로는, 경험상 말씀드리면, 이라고 표현하면 훨씬 겸손하면서도 확신 있게 들립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확신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특히 이해한 바로는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었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칭찬할 때도 마찬가지죠. 잘했어요, 좋아요, 멋있어요 라는 단순한 표현보다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감탄스럽습니다.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칭찬할 때는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는지를 함께 언급하면 더욱 진심이 전달되죠. 이제 직장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더 전문적이고 세련된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회의나 미팅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직접적인 반대보다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는 느낌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토론을 대립이 아닌 협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것 좀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혹시 가능하시다면 도움을 요청드려도 될까요? 바쁘시겠지만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정중하고 배려심 있게 들립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훨씬 품격 있게 들립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이 거절할 여지도 남겨두면서 압박감을 주지 않죠. 문제나 오류를 지적해야 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거 틀렸어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한 가지 검토해 볼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해 보세요.
문제를 지적할 때도 직접적이기보다는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뉘앙스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개선점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도 표현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한 가지 방안을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어떠실까요?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구하는 형태로 말해 보세요. 제안할 때는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세련됩니다. 이렇게 하면 독단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때의 인사말도 살펴볼까요? 그럼 이만 수고하세요라고 간단히 말하는 대신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마무리 인사는 그 사람의 품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진심 어린 덕담 한마디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더 품격 있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을 표현할 때 좋아요, 신나요, 최고예요 라고 흥분해서 말하는 대신 정말 기쁩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표현할 때도 과도하게 흥분하기보다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면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이런 표현은 기쁨의 깊이를 보여주면서도 절제된 품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실망스러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어떨까요? 실망이야, 짜증나, 최악이다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조금 아쉽습니다. 기대와는 달랐네요. 안타깝습니다라고 차분하게 표현해 보세요. 실망을 표현할 때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침착하고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전달할 수 있어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화나, 짜증나, 못 참겠어 라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대신 이해하기 어렵네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화를 표현할 때야말로 품격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되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방식은 상대방도 방어적이 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돼, 불안해, 어떡하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신경이 쓰입니다 라고 표현해 보세요. 걱정을 표현할 때도 너무 직접적이기보다는 은은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전달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요. 놀라운 상황을 접했을 때는 어떨까요? 깜짝이야, 헐, 대박 이라고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놀랍습니다. 예상치 못했네요. 인상적이네요 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품격 있게 들립니다. 놀라움을 표현할 때도 과도한 감탄사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사용하면 더 세련되어 보입니다. 이런 표현은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면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품격 있는 표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낍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할 때는 진정성과 함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약속하는 마음이 담겨야 해요. 누군가를 축하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하해요, 잘 됐네요 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쁜 소식이네요. 정말 뜻깊은 일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더 진심이 전달됩니다. 축하할 때는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겠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대단한지 언급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축하가 될 거예요.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할 때는 힘내,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섣부른 조언을 하기보다는 마음이 아픕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할 때는 섣부른 조언보다는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옆에 있어 주겠다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죠. 누군가를 격려해야 할 때는 할 수 있어, 화이팅, 잘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말하기보다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격려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한다면 더욱 설득력 있는 격려가 될 거예요. 작별 인사를 할 때도 잘 가, 나중에 봐, 또 만나자라고 간단히 말하는 것보다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라고 표현하면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헤어질 때의 인사말은 그 만남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의 안부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마무리 인사는 상대방에게 오래도록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억지로 어려운 표현을 쓰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평소 대화 톤에서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아침에 말투가 완전히 바뀌면 주변 사람들이 어색해할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상황과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격식을 차린 표현을 친한 친구에게 쓰면 어색할 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표현을 선택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쓰는 표현과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쓰는 표현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세 번째로는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는 점입니다. 말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심이 없는 아름다운 말보다는 서툴더라도 진심이 담긴 말이 더 감동을 줍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에 뵐 거예요. 거울을 보고 연습해 보거나 일기를 쓸 때 이런 표현들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을 때 소리내어 연습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오늘 소개해드린 표현들 어떠셨나요? 품격 있는 말이란 결국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들을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표현한다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서 더욱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